북한 아오지 출신 서연이의 탈북 이야기 1부에 이어 2부 시작합니다. 2007년 서연이는 마침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6년간의 중국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가는 일반적인 경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거쳐 가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연이도 이런 경로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이는 배낭 하나만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들과 남편에게는 잠시 일 때문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떠난다는 것을 알리면 말리거나 신고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오스 국경을 향해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공안의 검문을 피해 가야 했고 길도 험했습니다. 서연이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이동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어려운 여정을 함께 해나갔습니다. 드디어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연이는 여권이 없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정식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라오스 이민국 직원들은 서연이를 구금했습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그냥 입국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이는 루앙프라방 이민국에 구금되었습니다. 구금 생활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좁은 감방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어야 했고 음식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절망감이 엄습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북송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라오스 당국이 서연이를 중국으로 송환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절대 피해야 했습니다. 서연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조선족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비록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조선족 남편은 서연이를 도와주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5,000달러를 구해서 라오스 이민국에 지불했습니다. 그 돈은 일종의 보석금 같은 것이었습니다. 라오스 당국은 그 돈을 받고 서연이를 석방했습니다. 하지만 라오스에 계속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태국으로 가서 한국행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서연이는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태국에서는 한국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탈북자 신분으로 한국 입국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조선족 남편의 도움이 없었다면 북송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의 도움 덕분에 서연이는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8년 서연이는 마침내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땅에 도착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서연이는 먼저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탈북자들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진짜 북한에서 온 사람인지 간첩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조사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과정, 중국에서의 6년간의 생활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마친 후 서연이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의 줄임말로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서연이는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것들을 배웠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육도 받았습니다. 비록 같은 언어이지만 남북한 사이에는 언어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원 생활은 새로웠습니다. 같은 처지의 탈북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3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서연이는 드디어 사회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했고 정착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하나원에서 배운 것과 실제 생활은 달랐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탈북자라는 신분 때문에 편견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연이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기도 하고 청소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자유로운 땅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소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이는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한국어도 더 자연스러워졌고 한국 사회의 문화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웠습니다. 서연이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중국에 있는 두 아들과 조선족 남편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의 노력 끝에 서연이는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두 아들과 조선족 남편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가족 생활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조선족 남편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언어 문제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도 컸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서연이와 조선족 남편 사이의 갈등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보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가 부부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족 남편은 한국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살았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부부싸움의 횟수와 강도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작은 일에도 큰 싸움이 벌어졌고 때로는 남편이 서연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싸움이 벌어져서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부부싸움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연이는 생명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도 위험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서연이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이고 한국에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거부했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서연이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폭력의 증거들을 모으고 증인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몇 달간의 법정 다툼 끝에 서연이는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도 서연이가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일을 하고 저녁에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들도 어머니의 고생을 이해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도맡아 했습니다. 동생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견뎌나갔습니다. 힘든 시간이 계속되던 중 서연이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회에서 탈북민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서연이의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제안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의 일은 서연이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처지의 탈북민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서연이는 많은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각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탈북민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 서연이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모임에서 서연이는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신과 동갑내기인 탈북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이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서연이는 그의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로 지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관계였습니다. 서연이는 그에게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고, 그는 서연이에게 공부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는 사랑이 싹텄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서울대 의과대학 본과 2학년이 되었을 때 서연이는 30살이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관계였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것보다는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했습니다. 탈북민 친구들과 한국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남편은 서연이의 아이들을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새 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마침내 안정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폭력이나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가정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대생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아직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남편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서연이는 그런 남편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남편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이들도 안정된 환경에서 잘 자랐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벌써 성인이 되어 군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는 것을 보면서 서연이는 감개무량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을 보면서 서연이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불안정한 신분으로 살았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연이 자신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뿌리를 잊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연이는 자신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서연이는 북한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과정, 중국에서의 생활, 한국 정착 과정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청했습니다. 특히 서연이의 두만강 도강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속옷만 입고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넌 이야기는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응원과 격려를 보내왔습니다. 서연이는 유튜브를 통해 만난 시청자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답하고 북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서연이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연이는 다른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일도 계속했습니다. 새로 온 탈북자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덜 겪기를 바랐습니다. 강연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학교, 단체, 기업 등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에게는 자유의 소중함과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연이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서연이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북한 아오지에서 태어나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인생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탈북자가 아닙니다. 서연이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옷 한 벌 없이 목숨 걸고 건넌 그 강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그 순간이 서연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용기가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행복한 삶은 없었을 것입니다. 서연이는 자신이 겪은 모든 어려움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의 차별과 감시, 중국에서의 불안정한 삶, 한국에서의 적응 과정까지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밑거름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면서 서연이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큰아들은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고 둘째 아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 있는 삶이었습니다.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도 서연이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겪었던 아픔을 딛고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서연이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북한에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탈북자들도 많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연이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연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의 소중함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면 길이 열립니다. 서연이 자신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출신 성분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용기의 힘입니다. 때로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연이가 두만강을 건넌 것처럼 때로는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희망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한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서연이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서연이는 통일에 대한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날을 위해 자신도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언젠가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서연이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의사가 되는 것을 지켜보며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며 자신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연이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현실과 탈북자들의 이야기가 더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연이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탈북자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서연이는 교육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교육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싶어 합니다. 서연이는 또한 글쓰기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유튜브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의사가 되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서연이는 자신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박서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떻게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북한 아오지에서 태어나 차별받으며 살던 소녀가 14살의 아버지를 잃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 소녀가 마침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넌 그 순간부터 그녀의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6년간의 불안정한 삶, 라오스에서의 구금,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 도착한 후의 적응 과정까지 모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연이는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서연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자유의 소중함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서연이의 이야기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꿈을 향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서연이의 이야기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며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실천해야 합니다. 박서연 씨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우리 모두가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간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박서연 씨의 이야기는 그런 희망의 증거입니다. 이상으로 박서연 씨의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